민원인의 이름을 유서에 쓰고 죽고 싶다고. 그때도 도끼 들고 오신 분 있었거든요. 가스통 불 붙여서 이렇게 막 던지고 하잖아요. 실제 그것을 이런 현장에서 해요.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여기를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야, 우리 공로청이 악성 민원을 다 해결을 한다라면 정말 큰 보람 있는 일들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 주는 또 그런 공로청 아니겠습니까? 그게 오늘 이루어지는 그런 기대를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힘찬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공무원들이 지자체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또 좋은 의견을 주실 귀한 분들을 일단 모셨잖아요. 한 분 한 분 소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 석현정입니다. 네, 수석부위원장 안영섭입니다. 소방노조 위원장 고진영입니다. 네, 시군구연맹 위원장 공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가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 이철수입니다. 네. 요즘 악성 민원이 공직사회에서 최고의 화두이거든요. 구체적으로 민원인들이 어떤 행위를 또 어떤 것이 악성 민원이라고 하는지 사실 그 경계성도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악성 민원이 어떤 것들인지 좀 다양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에 정부가 악성 민원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명확하게 했습니다. 기존에는 악성 민원이라고 부르지 않고 예전엔 특별 민원, 특이 민원 이렇게 불렀거든요.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는 악성 민원은 말 그대로 과한 민원을 악성이라고 하고 그것이 좀 더 과해지면 범죄로 연결된다라고 보는데 이번에 정부가 규정한 거는 악성 민원을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폭행 등 위법한 행위를 악성 민원 하나, 또 하나는 공무 방해 행위를 또 악성 민원의 또 한 축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폭행 뿐만 아니라 실제로 명예훼손적인 거, 그리고 성희롱적인 거, 기물파손한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악성 민원의 큰 축, 그냥 위법한 악성 민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한 축으로는 반복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또 지속적으로 긴 시간, 이거 시간 구속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안 되는 것을 계속 부당하게 요구하는 거. 이거는 공무 방해행위로의 또 하나의 악성 민원입니다. 소방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원 부서가 주 업무가 아니고 현장 대원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일어나는 악성 민원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 구급 대원이 특히 악성 민원 같은 경우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주치자로 인한 악성 민원. 예전에 전북에 있는 모 소방관 여성대원이 악성 민원의 주치자에 의해서 폭언이나 폭행으로 인해 가지고 순직한 사례도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구급차를 택시처럼 이용하다가 그래서 그 주치자들이 폭력을 휘두르니까 그 주치자를 구급대원이 제압하는 과정에서 그 주치자가 상해를 입거나 그래서 벌금형이 나온 경우도 있고, 그리고 현장에서는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 이용자들에 대한 악성 민원이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속기관에서 많은 그 악성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중앙부처 같은 경우도 그 청사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악성 민원에 시달리긴 하시죠. 근데 약간 형태가 드러낸 행태가 다른 거죠. 약간 뭐 점잖게 입고 오셔서 뭐 처음에 약간 마일드하게 접근하는데 좀 이따 뭐 법정에서 보게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소속기관 같은 경우 뭐 좀 이따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경찰청, 국가보훈부, 그리고 고용노동부, 우정사업본부 그런 곳에서는 악성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8월 달에 시군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1,800명이 참여를 했는데 저희들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왔던 것은 최근 6개월 동안에 인격모독, 그 다음에 폭언, 그 다음에 욕설, 그 다음에 가장 그 비중이 높은 게 장시간 전화, 반복 전화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요. 또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들이 약 7% 이상 공무원들이 경험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이 통계적으로 보면 이런 악성 민원이 제일 많더라. 그리고 와서 뭐 사실 막 이렇게들 하더라. 장시간 전화, 반복 전화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현행 그 행안부 지침으로는 30분 이내를 계속 이어지면 권고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된 정부 지침에 따르면 20분으로 줄인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전화하면서 민원 상담하면서 계속해서 끊어주십시오라고 권고해도 그 민원은 절대 끊지 않다라는 거죠. 최대 1시간 이상 넘게 한 공무원들도 있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청구에 민원이 들어오는 거지. 예전에는 그냥 뭐 이렇게 그 민원 때 우리가 하는 뭐 일선에서 이렇게 맞닿아서 민원 넣는 게 1차, 뭐 1세대 뭐 1차적인 거였다면 요즘 같은 경우는 뭐 해당 관서 게시판,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그 루트가 많아지다 보니까 여러 플랫폼에 계속 민원을 계속 넣는 거죠. 같은 민원을 굉장히 여러 군데 넣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걸 당하는 이제 민원 공무원을 위축시키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저는 뭐 공무원 입장에서도 그렇고 국가 전체적으로 그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야 그런 거 한정적인데 특정인이 그 국가의 인력 자원을 사유화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심각하게 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걸 물어봐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성별로 본다라고 하면 굳이 뭐 여성이니까 민원을 더 많이 받고 남성이니까 덜 받고 뭐 이런 거는 점점 좋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민원 창구에는 대부분 여성 공무원 노동자들이 앉아 있고 그리고 저연차들이 대부분 앉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아무래도 이제 좀 이런 분이 앉아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런 분이 앉아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쉽게 너무 이렇게 대응하는 것들이 있지 않은가라는 부분. 현장의 얘기들을 보면 여전히 특히 우리 저연차 우리 여성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서 힘들어하는 얘기들을 저도 자주 듣습니다. 혹시 이 악성 민원 중에 베스트 뭐 1, 2, 3를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주치자분들이 주로 술에 취해서 병원을 가고 싶다라고 그렇게 구급차를 불러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면 그냥 단순한 주치의 술이 과음해서 취한 상태에서 그 사람들을 병원에 이송할 수도 없어요. 또 병원에서 받지도 않아요. 단순 주치자는. 예.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경찰하고 동시에 이제 출동을 하긴 하는데 경찰에서도 그 주치자를 받는 것은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예를 들자면 밤늦게 술을 먹고 모든 교통수단이 끝난 거야. 그러면 구급차로 합니다. 아프다고. 술 먹고 오면 안 오니까 구급차가.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이송하면 거기 가지 말고 그냥 인근에 세워달라. 집 근처에 오면. 그런 것도 시도하고 많습니다. 말 안 돼. 그리고 국가보훈부 같은 경우는 그 민원인들이 보통 보면은 국가유공자들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나 그런 걸 겪으셨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상처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그 민원은 상당히 우리 약간 상상을 초월한 폭력적인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국가보훈부 익명 게시판에 어떤 조합원이 어떻게 썼냐면은 민원인의 이름을 유서에 쓰고 죽고 싶다고 그렇게 올렸거든요. 보통 오시는 분들이 어디 뭐 전쟁 참전하셨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여러 가지 상처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민원 폭행 강도가 상당히 심각하죠. 거기는 수위가 세요. 거기는 기본적으로 보면 예전에 그 예를 들어 푸파 공작원이라든지 월남전 참전용사라든지 이런 분들 그 집회 시위를 하게 되면 가스통 불 붙여서 이렇게 막 던지고 하잖아요. 실제 그것을 민원 현장에서 해요. 그 지방 간서에서. 그러니까 거기는 강도가 세죠. 시가전인지 그런 그냥 일반 다른 애 민원하고는 기본적으로 좀 격이 틀리죠. 강도에 있어서. 아니 실제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있을 때도 도끼 들고 오신 분 있었거든요. 저도 동사무소 근무할 때. 보편적으로 아마 지금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그 정도 뭐 칼을 들고 온다거나 뭐 이렇게 폭행 도구를 이렇게 들고 가서 하는 것 정도는 경험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지방자치단체는 그 기관에 출입할 때 출입 통제 그 시스템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아무나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갑작스럽게 그런 마음을 먹고 와서 폭행을 하고 그 무기를 사용하고 기물을 파손하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이 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 그리고 그 악성 민원을 당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뭐 폭력을 행사한다든가 뭐 그런 것들은 눈에 보이고 위험성이 딱 직감이 되니까 그래도 그나마 대응이 되는데 우리 소방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구급대원한테 한번 제가 질문을 해봤거든요. 언제가 가장 보람스럽고 언제가 가장 공무원으로서 소방공무원으로서 구급대원으로서 그 뭔가 가장 마음이 아프냐 그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힘들고 어려운 재난 현장에 갔을 때가 힘들다고 할 것 같은데 가장 힘들 때는 그런 악성 민원. 악성 민원이 가장 많은 부처는 어디면 또 그런 사례 좀 더 많이 말씀해 어느 부처가 그렇다기보다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청사에서 근무하신 분들도 그런 게 많고 기본적으로 소속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근처에도 서울지방보훈청이 있거든요. 그럼 보훈청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방금 이런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게 있다 볼 수 있고 그리고 고용노동부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도 고용센터에서 뭐 실업급여
그 업무를 지급하신 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콜센터, 그 근로감독관 그런 분들은 악성민원에 많이 시달립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자료를 한번 봤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악성민원의 건수에 대해서 통계를 한번 내봤는데 2019년도에 38,000 건이 발생을 했고 2020년도에는 46,000건, 예, 2021년도에는 52,000건이 악성민원이 발생을 했다라고. 많아지죠. 그렇죠. 계속 이제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사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부적으로는 실제로 이제 좀 전에 악성 민원이 어쨌든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 원인은 민원 업무가 점점 더 세분화되고 다양화되고 있다. 그에 비해서 그거를 처리해야 되는 민원 담당 공무원의 수는 늘지 않더라. 이거 인력 부족의 문제거든요. 그 인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공직사의 조직 문화가 예전부터 공무원은 일방적으로나 친절해야 한다. 그리고 공무원은 참아야 한다. 그게 약간은 품성이라는 느낌으로 사실 잘못된 관행이거든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못하게 하는 그런 조직 문화, 내부적으로. 그게 좀 심각하다. 그래서 조직 문화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외부적으로 사를 따지보면 우리나라가 갈수록 사회적인 신뢰가 부족한 나라, 서로 믿지 못하는 각자 도생의 사회, 특히 민원인들, 국민들이 정보기관을 별로 신뢰를 하지 않으세요. 신뢰하지 않은 집단이다 보니까 내 요구가 그냥 민원, 일반 민원을 해가고는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또 악성 민원이 가지는 이렇게 내재적인 약간 억울함, 나의 억울함, 나의 억울함을 이 민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좀 풀고자 하는, 그러니까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분노를 표출하는, 그것이 갈수록 진화되면서 잘못된 행태로 악성 민원이라는 범죄로 연결된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우리가 물론 악성 민원 해결을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조직 문화도 개선하고 민원 공무원 인원 충원도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사회적 신뢰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것인가. 우리가 너무 솔직히 지금 불평등이 너무 심하잖아요. 사회적으로 너무 심하고 또 일정 부분 독점 체제가 조금 더 구축되고 있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의 고민들도 우리 대표님뿐만 아니라 우리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단체, 정보기관 함께 고민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그 공무원들은 때려도 맞아도 별 반응이 없어. 그냥 맞아도 돼, 때려도 돼라는 게 사회적인 현상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최근 3년 동안에 고소고발 크기의 정도를 경험한 공무원들이 과연 법적 대응을 했느냐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거의 3년 동안에 25건 정도만 고소고발을 하는 거예요. 예, 안 하는 거예요. 100명이 맞았으면 거의 2%, 2명만 고소고발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사회적인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더 크게 증가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대한민국 국민들이 뭔가 기회만 있으면 다 악성민을 넣는 것은 아니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어떤 특수한, 아까도 뭐 정신치료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는 것처럼 일부 특성, 어떤 성향을 가진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관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이냐, 그 부분이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야,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바보다, 그런 생각이 우리가 들면 많이 떠들어야 돼. 막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습관화되고 그게 정당하다는 사회적인 인식이 이게 서서히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또 관리가 중요해요. 민원인이 고객이냐, 이 고객이라는 표현하고 민원이라는 표현은 다른 개념이거든요. 근데 우리 공직사회는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해요. 이제 결국 그게 뭐냐면 이미 국민들이 공무원을 상대할 때 자기가 고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영업장에서 고객이라고 하면 무릎을 꿇으면 무릎을 꿇고, 이게 당시 사회 풍조였잖아요. 언론에도 많이 나온 거죠. 이미 공무원을 그렇게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그건 이미 만들어버린, 형성이 돼버린 거예요, 사회적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은 함부로 돼도 돼. 뭐 공무원은 내가 이렇게 해도 쟤들은 말도 못 해. 뭐 이런 이제 풍조가 생긴 거죠.